우와, 이 개인 우와. 그 작업실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김승대라고 합니다. 밀리터리 모델링을 취미로 즐기는 사람이고요. 즐겁게 작업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도십사 통캡 모형 마니아 김승대님입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모델 키트를 구입을 해서 조립을 하고 페인팅을 하고 완성까지 시키는 그런 취미를 하고 있습니다. 와, 저게 내 F14네요. 네. 어른들의 아지트 같은 곳이죠. 어른들의 아지트? 여기 와서는 누구든지 볼 필요도 없고 다들 비슷한 작업들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좋아합니다. 마음 편안하죠. 이제 쉴 때 좀 많이 오거든요. 쉴 때도 여기 나와서 그냥 이제 이렇게 모형 작업하면서 또 이거 하면서 또 머리 식히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처음에는 이제 전차도 만들고 오토바이도 만들고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요 취미를 하게 되면은 이제 피해 나갈 수 없는 게 이제 흔히 말하는 저 멀리 뒤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파라탑이라고 하죠. 아이고, 맞다. 이제 내가 만들고 싶은 것들을 어느 시기가 지나면 구입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좀 구해놓고 있는 편인데 그렇게 쌓아놓다 보니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가장 좋아하는 게 전투기다 보니 이제는 전투기만 하자 싶어서 이제 나머지 것들은 싹 다 처분해버리고 좀 전투기 위주로 많이 만들게 되었고요. 아무래도 역시 사나이라면 F14가 가장 멋지다라고 생각을 하는 모델이라 좀 많이 만들게 되었어요. 한 28대 정도 제작을 했었고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한 22대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걸 누가 다 사나 항상 고민하잖아요. 야. 저 많은 그 톰캣들이나 아니면 그 많은 프라모델들을 저분이 저렇게 다 갖고 계신 분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주로는 이제 페이스북에 이제 좀 많이 올리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올렸다가 대차게 그 외국 분들한테 많이 지적질을 당한 비운의 기체이기도 합니다. 왜? 뭐 때문에 그러시죠? F14가 개발되자마자 거의 바로 배치가 되다 보니 흔히 말하는 그 기름 탱크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거의 F14랑 동시에 같이 보급되지가 않아요. 초기 톰캣들은 대부분 보면 연료 탱크가 없는 상태에서 찍힌 사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과 주변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센서 부분들이 달라서 지적을 많이 당했고, 평소 같으면은 됐어, 완성했으면 끝났어 라고 하고서 그냥 했을 텐데 그 완성한 거를 다시 기존에 달아놨던 것들 다 띄고 다시 샌딩하고 페인팅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던 애증이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모형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또 고집이 있어요. 나 청꽉히 똑같이 만들어야 되는 거야. 안 할 것 같은데. 대단하신 분이에요. 저거는 진짜. 뜯어내고 네. 다시 만드시고. 나 같은 경우 누가 나한테 와서 SNS에 뭐라 그러면 저는 지우거든요, 그거를. 근데 저분은 다르고 또 그걸 보고서 또 바꾸는 거야. 아, 지우세요? 지워요. 그래서 댓글이 없어요. 통계 같은 경우는 엔진 이 부분에 보면은 BUNO라고 해서 한 6자리 숫자가 더 있는데 요거를 보고서 사진 자료들을 찾아서 그거에 맞게 제작을 하는 거죠. 이런 게 흔히 말하는 다 정리된 책자 같은 게 없고 그거에 맞는 사진 자료, 제가 딱 원하는 각도로 찍힌 사진 자료가 또 이렇게 찾는 게 쉽지가 않아서 그 당시에 장비했던 그 외형적인 특징이나 이런 것들을 맞춰서 작업을 하죠. 그때 당시에 통캣을 구현해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항공기들은 그냥 이렇게 했을 때 이 상태에서 그냥 도색하고서 마무리를 하면 돼요. 근데 얘는 이제 움직이잖아요. 기본적인 색감 외에 동체 내부로 가려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름이 묻고 쓸림이 발생을 하니까 흔히 말하는 그 외다는 패턴이 생기거든요.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한다거나 좀 약간의 상상력, 정비를 할 때
사람들이 뭐 밟고 다니거나 내부 정비를 한다거나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서 웨더링을 하는데, 이 정비를 할 때 정비사들이 리벳을 푸는 공구들을 들고 들어가서 바깥에 나사를 풀고서 오픈을 해서 이제 정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그 이제 리벳들이 박혀 있는 구간들은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풀려면은 닦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만 이제 깔끔해요. 그 부분만 살짝 이렇게 이게 닦은 듯한 표현 같은 것만 이렇게 살짝 해주고. 아, 저기만 수리 정비를 하기 때문에 뺐다 꼈다 해야 되니까. 예. 저는 좀 약간 좀 낯설지도 모르겠는데 문화재 발굴 조사하는 일을 좀 직업으로 가지고 있고요. 문화재 발굴조사? 문화재를 하시기 때문에 되게 좀 디테일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문화재를 복원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삼국시대부터 있었던 성인데 조선시대에 개축을 했어요. 네. 몇 년도 거를 어떻게 복원할 거냐부터 머리가 아픈 거죠. 그러네요. 아, 이분은 그러면은 일을 갖다가 자기가 벌리는 스타일이군요. 제가 보기에 예, 좀 약간 예. 원래는 그러니까 맨날 평상시에도 그 일을 하시다가 쉬는 데 오셔갖고도 또 고증을 또 하고 또 만들어 갑니다. 대충 하실 수는 없네요. 그러네요. 네. FCR 같은 경우는 이제 함상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바닷가잖아요. 바닷가다 보니까 공기 중에 소금기를 많이 품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습기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동체에 안착하게 되고 항모 내에서 일어나는 뭐 매연이나 이런 것들과 섞여가지고서 꽤 지저분한 기체들도 많이 있거든요. VF1 같은 경우는 자료 사진을 봐도 굉장히 자세한 부분까지 보이지 않거든요. 특히 70년대 때는 사진도 흑백에서 이제 칼라로 넘어가는 곳이라 흑백 사진이 더 많아요. VF1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이게 최초 아닙니까? F1 스쿼드런 첫 번째 스쿼드런 VF1. 그러니까 얘가 이제 처음에 쓴 게 예, 예. 제가 알기로는 베트남전에 얘가 처음으로 고개를 내밀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까? 베트남전 철수를 할 때 74년에 아마 VF1이 창설이 돼요. 그래서 VF1 1대대와 2대대, F14 1대대, 2대대가 창설이 되는데 첫 번째 F14 대대 VF1 되게 상징적인 거죠. 그랬기 때문에 이 역사적인 걸 고증을 잘못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 겁니다. 그렇죠. 저 작은 물로 어떻게만. 처음에 했을 때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또 작업을 하다 보면 나름 본인만의 그런 노하우들이 생길 때도 있는데, 데칼을 붙일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이제 소형 열풍기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데칼을 가열을 시켜서 살짝 연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이렇게 밀착시켜서 붙이는 거죠. 요거는 저렴한 걸로 이렇게 샀는데, 이런 게 없으시면 그냥 일반적인 드라이기를 사용하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미그 23이나 27, 그 다음에 토네이도, 여기 이런 것들이 가변의 기체이긴 한데 사실은 걔네들은 별로 이렇게 멋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가변의 기 중에서 가장 멋있는 게 요 F14 홈피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는 전투기는 졸리 로저스, 유명한 해골 모양 보셨나요? 뒤에? 그 검은색의 예, 테두리 있는 해골 하고 모양. 말입니까? 그 졸리 로저가 해적 이런 그렇다, 뜻이잖아요. 그렇다. 예, 뒤에 보면 그래서 해골 모양의 뼈다귀 2개. 네. 이게 뭐냐 해적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해적의 상징이 왜 해골이냐? 네. 적에게 죽음을. 예. Death to the enemy 해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F14 졸리 로저스가 되게 유명한 게 걸리면 니네 다 죽어. 죽는다. 예. 난 나이 놈들아. 하늘 위의 해적이다 나는. 그렇지. 이게 스컬 마크, 해골 하나에 떡다구 2개, 요게 마킹이 굉장히 좀 대중적으로 많이 좀 알려져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크리스마스를 기념을 해서 도장을 한 이제 그런 기체고요. 그거를 키트를 구입을 해서 이제 제작을 한 상태입니다. 모형 자체가 이제 사출물이다 보니까 그런 수축이나 이런 것들이 꽤 좀 심하게 되어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잡아서 이제 제작하는데 또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꽤 고생도 많이 했고 힘이 많이 들었던 그런 작품입니다. 저 기체가 이제 영화나
애니메이션에 많이 도용이 되잖아요. 네. 꼬리 날개 이제 검은색으로 해서 뭐 다른 일본의 애니메이션에 거기에 뭐 토끼 마크를 넣어서 다른 비행기가 나오거나 그쵸. 예, 에어리어 88. 예. 거기 또 마크로스에 또 검은 그쵸. 글씨를 달고 맞아. 발길이. 얼마나 유명하면 이제 맞아요. 저 모델이 이렇게 갔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좀 제가 봤을 때 강렬한 뭐 사신 마크, 그러니까 낯을 든 사신 마크가 있어서 개인적인 흥미가 끌려서 좀 작업을 했는데 이 멋진 사신 마크가 가장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다른 느낌이다. 무단개구리다. 이거 진짜. 뾰족뾰족한 요 위장무늬 느낌이 괜찮은 것 같아서 이란으로 이제 수출된 케이스인데 이란이요? 현재까지도 이란 공군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요게 제가 알기로는 러시아 수호위에서 일부 쓰였던 도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호이가 저 도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이런 이제 위장 패턴들 다 기본 도색을 한 다음에 다 이제 마스킹 테이프로 이 붙여가지고 이런 모양들을 하나하나 이 잡아서 이제 완성했던 그런 기체입니다. 가장 적기로 사용된 F-14예요. 러시아 수호의 기체 도장을 이제 모티브로 해서 도장으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가상적기가 뭐냐면 자기 편이 훈련을 할 때 적기가 같은 기종이면 구별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네, 색깔을 저렇게 다른 걸로 해서 아 쟤는 적기구나 훈련을 하는 가상적기라는 훈련대대가 있어요. 그런 거를 마킹을 해준 거죠. 칙칙한 그레이 계통의 색깔만 보다가 푸른색이 좀 들어가 있는 기차라서 아 이거 만들어놓으면 이쁘겠다 라고 싶어가지고서 제작을 했던 거고요. 옆에 붙는 이제 이런 무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훈련탄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실제로 장비된 거 사진을 확인을 하고 장착을 해준 거라서 나름 또 의미는 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계기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어렸을 때의 뭐랄까 모진 탄압? 탄압? 탄압까지. 어머니가 공부 안 한다고. 이제 공부 안 한다고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잔소리도 많이 하셨고 문방구 앞에 지나가면서 약간 좀 침 흘리면서 봤던 그런 기억도 있고 아, 근데 저거는 모든 남성이 저때 당시에는 다 그랬죠. 사실 좀 성인도 됐고 하니까 이제는 해봐도 되지 않을까? 라고 싶어서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돼서까지도 같은 취미를 갖고 있다는 것만큼 부러운 게 없어. 저는 강추하는 이유가 머리가 좀 맑아집니다. 저런 거 조립하면. 아, 그래요? 네. 아니, 여기만 집중을 하니까 아. 약간 머리를 쉬게 하는 거죠. 톰캣의 기본 설계 자체가 방공 전투기거든요. 냉전이 가속화되던 시절에 소련에서 이제 가장 눈에 가시가 미군의 이제 항공모함 이제 전단이죠. 그 상대를 해야 되는데 큰 이제 폭격기에다가 대함 미사일을 달아서 이렇게 멀리서 쏘는 그런 이게 방식으로 전술을 이제 체계합니다. 저게 뭐냐면 투폴레프 95 베어라고 네. 구소련의 전략 폭격기죠. 오. 첫 번째 냉전기의 폭격기의 시대. 예전에 팬텀에서 잠깐 저희가 얘기했었는데 요격기에서 다목적 전투리 넘어왔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 중요한 건 함대를 방공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네. 요격기 말고 전천후, 장거리, 고고도, 저고도를 막나는 요격 방공 전투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팬텀이 처음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이제 미군에서 이제 요걸 이제 방어를 해야 되는데 항공모함에서 빨리 떠서 빨리 포착을 해서 쏴서 떨어뜨려야 되니까 임무에 맞춰서 날개 각도가 변할 수 있게 이게 설계를 한 거죠. 아마 이런 게 아마 톰캣의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지금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톰캣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변이 변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가변이. 빠르게 갈 때는 항력을 받지 않아야 되니까 뒤로 접잖아요. 제비처럼. 예, 딱 근데 붙이고. 저속에서는 양력을 받아야 되니까 커지거든요. 네. 그 항모에 착륙할 때는 속도가 적어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기능을 어떻게 할까? 아, 가변익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한 기체 안에 또 다른 두 개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쵸.
그리고 또 항공모함에 넣을 때도 날개가 좀 잡혀지면 그렇죠. 한 대 더 넣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비행기들이 이렇게 접었잖아요. 네. 쟤는 뒤로 제끼는 거죠. 그러니까. 예. 경납하기도 편한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저게 아름다운 포지션. 이 취미를 과연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은 저는 한 70세 정도 한계이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집중력도 나이가 들수록 많이 좀 떨어진 것 들었고, 노안이 와서 모델링 작업할 때는 돋보기가 필요하더라고요. 잘 할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만들자. 그리고 그런 걸 좋아할 수 있는 사람들과도 공유를 좀 하자. 그게 가장 최대 목표이고,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더 실제 기체에 맞게 최대한 맞춰본다. 최대한 고시기 고기체에 한번 맞춰본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톰캣을 사랑하는 마니아다.